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리그 1위의 대업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두 경기에 대한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가 드디어 동부 15위, 리그 30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상자들의 복귀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랩터스의 공격마저 뻑뻑해졌다는 것인데요. 스카티 반즈 그리고 임마누엘 키클리가 없는 가운데 공격을 이끌어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RJ 베럿이 몇 경기 좋은 리드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본인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서 팀 또한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무모한 도전 이야기하면서 1승하기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지난주 첫 번째 경기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03대 123이라는 대패를 했고 1차전에 비해 훨씬 나쁜 내용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원정 무승이라는 불명의 기록 또한 이어졌습니다. 랩터스가 사실은 3쿼터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리드하면서 경기 운영을 잘했는데 역전을 당한 이후 같은 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공격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4쿼터는 마치 픽업 게임 같은 모습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킹스전에서의 4쿼터 굉장히 열받는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레이커스와의 4쿼터 역시 만만치 않게 팬으로서 열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베럿과 퀴클리 원투펀치 극악의 효율을 보였습니다. RJ 베럿 같은 경우에는 7개의 3점슛을 쏴서 하나밖에 넣지 못했고 임마누엘 키클리도 그에 준하는 무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의외로 크리스 부시에였습니다. 66.7%의 확률로 야투와 3점슛을 성공시켰고 벤치에서 18득점을 올렸으나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랩터스의 패배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잘 싸웠다, 그래도 성장한 점이 있다라고 좋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따위 경기력을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경기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동부 14위 팀과 15위 팀의 손 떨리는 맞대결이었는데요. 둘 다 그 순위에 걸맞는 하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한심했던 랩터스가 승리를 밀워키 벅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험한 소리를 잘 안하지만 이날만큼은 험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20개의 어시스트를 만드는 동안 더 많은 21개의 턴오버를 기록했고 이 턴오버로만 28점을 내줬습니다. 즉 밀워키 벅스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올린 점수의 4분의 1은 랩터스가 떠먹여준 점수라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다 나온 턴오버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케어레스한 턴오버는 정말 뒷목을 잡게 합니다. 임마누엘 키클리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더욱더 책임이 막중했던 RJ 베럿, 난사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날은 한 자릿수 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고작 2개의 어시스트를 하는 동안 5개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3이라는 마진은 양팀 통틀어 가장 낮은 마진이고 랩터스 내에서도 이 비슷한 마이너스 마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디 딕 적극적인 자유투 획득으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이러한 가운데서도 갱신했습니다. 14개의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3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지난 한 주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RJ 베럿이었습니다. 슛도 못 넣고 그런데 많이 쏘고 거기다가 의미 없는 턴오버까지 남발하는 해서는 안 될 플레이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해되는 선수였습니다. 지난 두 경기의 모습은 흡사 닉스 시절에 베럿이 지적받았던 그 단점들이 그대로 나왔던 모습들이었는데요. 올림픽 출전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그렇다라고 변호를 해주기에도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랩터스 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이제 화를 내는 거지 친구랑 술자리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좀 험한 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회 한번 주시렵니까? 다음으로 리뷰할 선수 크리스 부시에입니다. 앞서 말한 RJ 베럿과 달리 3점 감각이 돌아오면서 핵심 식스맨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평균 2자릿수 점수로서 알짜배기 선수로 다시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시에가 본인의 기대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팀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시에가 잘해주고 누군가가 동력이 있을 때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부시에가 이번 시즌은 굉장히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할 선수 그레이디 딕입니다. 최근 몇 경기 집중 마크와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효율 면에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던 그레이디 딕이었는데요. 지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이를 적극적 돌파를 통한 자유적 획득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장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성장하는 그레이디 딕을 보면 더마드로잔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외모나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지만 더마드로잔 역시 매 오프 시즌 본인의 약점이라고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레이디 딕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레이디 딕 역시 랩터스 프랜차이즈의 길이 남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레이디 딕에게 평균 한 12점 정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12점이 아니라 20점을 해주고 있네요. 기타 뉴스입니다. 임마누엘 키클리가 팔꿈치 인대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복귀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팀이든 1, 2 옵션이 나란히 부상으로 코트에 서지 못하면 팀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소식인데 현지에서 다르코 라이코비치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을 중심으로 다르코 감독을 해고해야 되는가라는 투표도 올라올 정도입니다. 물론 다르코 라이코비치의 책임이 그렇게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은 아니죠. 하지만 이 부상 탓으로 이 2승 10패와 방금 두 경기 같은 경기력을 변호하기에는 너무 현실은 좀 참담한 사실입니다. 네, 저는 다르코 라이코비치 감독을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이 경기력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보스턴 셀틱스와의 백투백 경기 이후에는 인디애나 페이서스 그리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랩터스가 이길 수 있을까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경기들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팬들이 시합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지난 경기들은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있어서 그렇다, 리빌딩이다 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승패에 상관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팬들을 다시 한번 랩터스의 경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뻑뻑한 공격과 한심한 턴오버 그리고 4쿼터 거의 게임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이 많은데 이런 걸 깨줘야죠.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